자, 그러면 1문단부터 시작해 봅시다.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해를 위해 공생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냐면 바로 우리가 토양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토양에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토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토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식물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죠?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단 이 영양분 중에 제외가 되는 게 있죠. 무엇과 무엇은 안 돼요?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미안해.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랑 그쵸? 그 다음에 산소만 제외하고는 그쵸? 모든 대부분의 영양분들을 다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토양이라고 하는 곳에는 쉽게 말을 하자면 토양에는 이 안에서 우리가 식물의 뿌리가 있죠. 그지? 식물의 뿌리와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있는데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원래 그런 경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식물과 미생물이 뭐 하기도 한다고? 상호작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토양이란 공간 속에서 누구랑 식물이랑 그 다음에 요 미생물이라고 불려지는 거 있죠. 이 미생물이 사실은 이 안에서 경쟁 관계이지만 그렇죠. 경쟁 관계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가 된다?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이 되는 서로 상호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 그렇죠.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로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볼까요? 식물은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거죠. 서로 상호 이익을 하고 공생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게 핵심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공생관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식물은 미생물에게 유기양분을 줘요. 맞죠? 그 다음에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어렵진 않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의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 중 하나인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엽록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식물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원소가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원소가 되겠죠. 그 중에서 뭐 9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질소에 대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같이 정리해보자. 먼저 내용을 정리해보면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뭐가 있는데 필수 원소가 있는데 자, 원래는 이 필수 원소가 몇 가지가 있냐면 9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량 영양소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9가지 중에 지금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바로 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질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식물의 단백질, 그 다음에 핵산, 엽록소 등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질소는 식물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라고 하면 식물이 있으면 식물에게 바로 단백질이나 그렇지?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좀 가야 되는데 핵산이나 그 다음에 엽록소 이런 것들을 식물에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볼게요.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다른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하는 과정인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질소는 꼭 필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퍼센트? 78%가 있대요. 그러면 그냥 식물이 그거를 그냥 바로 영양분으로 영양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바로 받으면 되는데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다시 말하면 질소를 이렇게 단백질이나 핵산, 엽록소 다시 말하면 질소를 생장에 이용하기 위해서 식물이 중요한 거죠. 질소를 생장에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질소를 통해서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엽록소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알겠지?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뭐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뭐 시켜줘야 돼? 질소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질소를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다음에 질산염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염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 과정 변화하는 과정인 자, 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얘들아?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필수 원소들이 9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질소가 있어. 그렇죠? 질소는 이 세 가지를 식물에게 구성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직접적으로 식물에게 이 영양분을 전달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질소의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질소 고정이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렇죠. 질소 고정의 원리. 역시. 이게 바로 최동빈 국어의 클래스입니다. 물론 너의 대답이 저 방송에 나오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요. 지금부터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나오는지.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나 해주잖아. 그지? 그런데 조건은 있어요. 어떤 상태에서죠? 질소 고정인데 질소 고정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죠. 어디에서의 질소 고정이냐면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지?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인 질소 고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겠니? 이때는 생물학적인 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느냐? 질소 고정 세균이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됐어요? 그다음에 질소가 환원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줄게. 질소 고정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질소가 있죠. 그렇지. 근데 이 질소 안에는 뭐가 있다? 질소 거기 써 있어요. 질소 뭐가 있죠? 고정 세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균이 이 안에 있거든요. 됐지?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 과정인 거잖아요. 암모니아나 질산염으로 전환된다며요. 이게 질소 고정의 과정이라며요. 그러면 이것이 이 질소 안에 있는 질소 고정 세균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암모니아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항상 우리가 과학 지문을 볼 때 어떤 원리가 이루어질 때요. 선생님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역할을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암모니아로 변하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를 통해서 암모니아로 이제 바뀐다. 환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생겨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다시 물어볼게. 자, 여기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질소 고정은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해요. 누구 때문에?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자,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그다음에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성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철 단백질이 있고 그다음에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촉매 활성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 철 단백질은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에 전자를 공급하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공급되는 전자로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시켜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촉매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구성요소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철단백질이 필요한데, 자, 이 철단백질이 해주는 역할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ATP를 뭐 해주는 거죠? 그렇죠. ATP를 분해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자, 뭐가 나오는 거죠? 분해해서 무엇을? 얻어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 몰리브덴 철단백질. 그치? 어, 몰리브가 아니구나. 맞네. 몰리브. 난 이런 걸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강사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몰리브덴 철 단백질. 그쵸? 몰리브덴 철 단백질. 다시 말하면 ATP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렇지? 자, 이 에너지를 얻게 된 이 과정이 바로 누구에게? 이 녀석한테 전자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암모니아로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지? 정리해볼까?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게 질소에는 얘가 있는데 얘가 촉매작용을 하는데 왜 하느냐? 철단백질이랑 몰리브덴 철단백질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럼 철단백질은 ATP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얘한테 전자를 공급해주면 얘가 암모니아로 바꿔준다. 너무 간단한 과정이네. 그죠? 다음 볼게요. 철단백질과 네 번째 문단입니다. 4문단을 봅시다.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성화되는데 자, 철 단백질이 산소에 의해 활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에서 45초이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경우에는 10분이다.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소 고정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이에요.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질소 고정의 조건을 얘기해 주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없는 환경이어야 된다? 그렇죠. 산소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산소가 없어야 되냐 이거죠. 산소가 있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질소 고정 세균에 있는 질소 고정 효소에 있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 있잖아요. 철 단백질이랑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 둘 다 어떤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이어야 돼?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산소는 결국에 앞에서 봤던 철 단백질과 그 다음에 몰리브덴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비활성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가 없는 환경에서 얘는 해야 된다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 생산이 된다 이거죠. 또 골 때리는데 자 보세요. 원래는 얘네들이 질소 고정이 되려면 산소가 없는 데서 해야 돼. 얘네가 비활성화가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또 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려면 얘가 생성이 되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많은 환경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산소가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만 생성이 된다 이거죠.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씨바 어쩌라고. 그치? 아니요? 뭐 이걸 하려면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해야 되고 이걸 또 생성하려면 또 씨바 산소가 뭐 어쩌라고. 그쵸? 근데 어쩌라고 하는데 환경은 어때? 생물은 어때요? 생존 본능이 되게 강하잖아. 방법을 만들어 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런 걸 왜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물학자들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인 거지. 그죠? 그래야지 우리 몸도 낫고, 맞죠?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런 걸 연구하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절대 이런 거 못해. 죽어도 못해. 자, 다음 가봅시다. 꽃을 보고 이런 거잖아. 꽃은 왜 저런 색깔을 띌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저 꽃은 너무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과학자랑 선생님이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길거리에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잖아요. 이름 모를 들꽃이 하나 피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과학자들은 얘가 여기에 어떻게 피어 수 있었을까의 이유를 잘 밝히는 거죠. 포자 날라와서 뭐 이렇게 해서 자랐다. 선생님은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넌 왜 외롭게 혼자 있니? 나의 외로움과 너의 외로움은 똑같구나. 우리 집으로 가련? 약간 이런 느낌? 뭐 안 그럴 것 같아? 이것도 국어 선생님인데. 그죠? 존나 F라니까. 자, 해결했겠죠? 자, 봅시다.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생물체는 이렇게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이거를 이제 하나의 뭘로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딜레마로 보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바 어쩌라고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알겠니?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왜 터키가 경험 많을 텐데 여자들한테 고백하면 딜레마가 많잖아요. 네가 싫은 건 아닌데, 네가 싫은 건 아닌데, 아직은 내가 남자를 못 사귈 것 같아. 딜레마죠. 그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딜레마가 나타나면 항상 문제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질소 고정 세균 중에 하나인 무엇과 무엇? 뿌리혹 세균과 그 다음에 무엇의 관계를 밝히면 된다 이거죠? 콩과 식물의 공생. 콩과 식물의 공생으로 인해서 공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했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 문단은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또 읽고 있어 이거를. 미친 거죠, 선생님이? 파일이 손상돼서 그래요. 자,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한정된 종류의 숙주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 공생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원래 보통 이 질소고정 세균의 대부분들은 토양에서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공생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합니다.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 뿌리옥 세균, 얘는 바로 한정된 종류의 숙주생물, 숙주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죠? 숙주생물하고만 공생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단 이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자면 이 뿌리옥 세균은 한정된 숙주생물, 한정된 그런 숙주식물과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앞에 나왔잖아. 그게 뭐겠어요? 그게 콩과식물이겠죠. 자, 다음 가볼까요? 뿌리옥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을 하지 않고 콩과식물의 뿌리옥 안에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수행한다 이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다섯 번째 문단의 핵심은 일단 요 얘기 있죠. 그지? 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문단에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콩가식물이 바로 뿌리옥 세균이 공생할 수 있는 무슨 식물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되면 숙주식물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알겠지? 이 숙주 상태, 공생이 되는 이 관계 속에서는 이 뿌리옥 세균이 어떤 형태로 지금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박테로이드 형태로 공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뿌리옥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가식물로부터 공급받고 그 다음에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산된 암모니아를 콩가식물에 뭐 해준다? 공급해준다 이거죠. 얘들아, 공생이라는 말을 잊으면 안 돼요. 공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이 한쪽한테, 그러니까 자꾸 선현이가 고등고 3학년 선현이가 아이들한테 삥을 뜯는 거는 공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받음으로써 뭔가 거기에 합당한 걸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선현이가 뭘 해줍니까? 선현이는 학생들과 공생관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고 보호비라고 얘기하죠. 다른 학교가 침범해 오는 걸 선현이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합당한 거죠. 이게 공생이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선생님은 돈 벌어줬고, 그렇지? 이러면서 뭐가 생기? 이런데 혼자 맡기가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또 힘센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집단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폭이에요. 알겠니? 간단하죠? 조폭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석희가 자꾸 소년이를 무시하거나 소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보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가봅시다. 어쨌든 서로 공생을 하는 거잖아. 그지? 이 둘은. 맞죠? 그러면 일단 이제 뿌리옥 세균이 해주는 역할은 뭐죠?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역할은? 한번 내용 속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역할을 해준대요? 탄수화물을 공급받고요. 아니, 얘가 받는 건 탄수화물을 받고요. 얘가 주는 건 뭘 주는 거죠? 암모니아를 주는 거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 서로 공생하잖아요. 그러면 뿌리옥 세균이 암모니아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탄수화물을 받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여섯 번째 문단. 콩가식물은 뿌리옥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옥을 형성한다. 콩가식물의 뿌리가 뿌리옥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옥세균이 이에 반응하여 뿌리털에 결합을 한다. 지금부터 뭐 해주는 관계야? 지금 잘 보세요. 콩가식물은 뿌리옥세균과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뿌리혹을 뭐 하는 거예요?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자, 지금부터 과정을 잘 봐야 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뿌리혹 세균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뿌리혹 세균이 쭉 하고 선생님 과정대로 한번 해볼게요. 쭉 하고 뭐를 보내주냐면 화학적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보내줘요. 누구한테? 콩가식물이에요.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 콩가식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콩가식물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뿌리혹을 뭐 하게 돼요? 형성하게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콩가식물의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의 뿌리혹 세균이 이에 반응해서 뿌리털에 뭐 하게 된다? 결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콩가식물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쭉 하고 뿌리혹 세균에다가 뭐를 보내준다는 거죠? 끌어들이기 위해 뭐를 보내? 화학 신호를 보내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 뿌리혹 세균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얘가 뿌리털과 뭐 하게 되죠? 결합하게 돼요.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뿌리혹 세균이 화학적 신호를 보내면 콩가식물에선 뿌리혹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콩가식물이 화학 신호를 보내면 뿌리혹 세균에선 뭐가 나타난다? 뿌리털과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뿌리혹 세균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털이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형태의 구조인 감염사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과정이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만 짚어봅시다. 먼저 여기입니다. 뿌리혹이 형성, 뿌리혹 세균이, 그러니까 뿌리혹의 세균이 얘가 해준 거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하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지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서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 구조인 간염사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뿌리혹 세균이 뿌리털 됐어요? 됐어요? 어, 여기 그러니까 물질이 방출되면 이 뿌리털에 영향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무엇이 생성되는 거냐면 바로 간염사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뿌리혹 세균이 뿌리털에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다 써줄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거의 지문 전체를 다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과정만 놓고 그 중간 과정을 지문 속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과정만 잘 보면 되죠. 간염사가 뿌리의 피층을 관통해 안쪽으로 신장하며 이를 통해 세균이 뿌리 식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간염사가 하는 역할은 또 뭐냐? 이 간염사의 역할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 얘 때문에 세균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뿌리, 식물에 어디로 들어간다? 식물 뿌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뿌리로 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지? 다음. 간염사가 있던 세균은 피층 세포의 세포질에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리아로 발달하고 이건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그 다음에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져 뿌리옥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얘네들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뭐를 형성하게 된다? 뿌리옥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옥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 뿌리 중심의 관다발 기둥으로 관다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성숙한 뿌리옥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 두껍게 생장하는데 목질화가 된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옥이 해주는 역할, 성숙한 이 뿌리옥이 해주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의 역할이 바로 무엇을 막아준다는 거냐면 기체 출입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제한해 준다는 거예요. 자,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조금만 볼게요. 선생님이랑 여기 잠깐만 볼까요? 딜레마는 일단 질소 고정이 생성되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또 문제는 이 질소 고정이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또 이 질소 고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성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성을 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 결국에 이 뿌리옥 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공가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함에 따라서
공생을 하는 이 과정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 공생의 결과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생하는 과정 속에서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질소 고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게 뿌리옥이 딱 형성되는 순간부터 질소 고정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해가 됐어요? 그때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기체 출입이 제한되니까 산소가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딜레마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거 조금만 볼까요? 공가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주로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 결합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 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 세포 안에 존재하며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로 인해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환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호흡을 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과량의 산소로 인해 질소 고정 효소가 비활성화되지 않는 수준을 계속 뭐 해준다?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 한 7분 정도만 쉴게요.